5살부터 최소한 30분 이상 공부하게 만들어. 즉 무슨 뜻이냐면 애가 5살 정도 되면 5살의 의미도 여러분 지금 강남 엄마들은 5살 늦다고 생각하는 엄마도 있어. 막 1살부터 5개 국어 프레시카드를 막 돌려. 이렇게. 애 뭐 된다? 48 된다. 더 심하면 틱 된다가 답이에요. 많이 그래.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푹 재우고 쭉쭉이 시키고 마음 편안하게 해야지 애가 정말 좋은 인성이 만들어지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뭐를 해야 되냐? 걔를 계속 놀려. 계속 놀리고 초사부터 실컷 놀았지. 이제 공부하자. 안 해, 공부. 그럼 안 해. 선생님 저는요 정말 좋은 철학을 갖고 있어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텃밭에서 상추를 심었어요. 이런 엄마들 있어. 그리고 나한테 중2 때 와. 특목을 보내겠대. 왜? 철학이 바뀌었어. 성공주의로. 안 된다가 답이야. 그냥 조금씩 습자지에 물들듯이 조금씩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5살이 되면 얘 공간을 만들어줘. 공간. 그게 뭐냐면 책상이야. 책상.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간을 준다는 얘기는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인. 여러분 아이들이랑 같이 특히 유아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미술관에 갔을 때 2가지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는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그림을 보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를 잡으면서 계속 콜라 이런 애들이 있어. 콜라가 훨씬 많아. 근데 그 엄마는 본인도 모르는데 그림 옆에는 조그만 거 읽어줘. 완전 민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 아이한테 얘기를 해. 자, 현진아, 우리 이번 토요일 날 그림 보러 갈래? 물어봐. 그럼 애가, 어디? 그래. 예술의 전당 가자. 예술의 전당. 아, 그래? 그럼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 뭉크 보러 가. 엄마, 뭉크가 누구야? 아, 그래? 그럼 찾아볼까? 이러고 네이버에 찾아보는 거야. 애랑 같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뭉크를 갖다 찾아봐. 그럼 뭐 이상한 그림 막 절규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뭐야? 엄마 무서워. 가보는 거지. 한번 가보자. 자, 예술에 내가 갔습니다. 뭘 챙겨야 돼? 카메라를 챙겨야지. 물론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자, 예술에 내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포토존이 있어. 거기서 사진이랑 빵 찍어줘. 자, 들어가. 뭐를 빌려줘? 헤드셋을 빌려주잖아. 3,000원입니다. 여러분은 3,000원 씁시다, 그냥. 애 하나, 나 하나. 그래서 애를 앞에 세워. 그리고 내가 뒤에 있어. 우리는 우아하게 있는 거야. 그럼 1번 띵동 이 그림을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벌써 주인공이 돼가지고 못 알아들어. 걔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도 멋있게 있어. 멋있게. 한 10개 보고 나와. 나오면 뭐가 있어? 아트샵이 있지. 뭐 해야 돼? 반드시 사야 돼. 3,000원짜리. 뭐 엽서를 사든 관련된 그림을 사든 삽니다. 그럼 또 나와. 그럼 뭐가 있어? 음악 분수가 있지. 거기 또 앉아. 그래서 엄마는 얼른 노트를 꺼내. 아니면 녹음을 해도 돼.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구슬 같은 얘기를 갖다가 어땠어? 엄마 무서웠어. 어땠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이러고 적는 거야. 적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학교 갈 때 비교과가 돼. 비교과가. 그럼 애는 어떻게? 주인공이 됐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행 갈 때 6살, 7살한테 가장 싼 디카를 사주세요. 핸드폰 위험하니까 디카 하나를 사줘서 들고 있으라. 얘네들 절대 징징거리지 않아. 동작이 쉬운 것들 있죠? 다 찍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즉 주인공이 되면 자기가 책임감이 생겨. 인간은. 그 공간이 뭐냐? 책상이야. 책상. 그래서 책상에다가 얘 자리에 뭘 놓느냐? 얘가 딱 눈 뜨면 딱 책상을 보거든. 아무리 어린아이들 거기다가 그날 해야 될 공부 30분간 할 거. 학습지 요만큼, 동화책, 그 다음에 뭐 영어 테이프 이런 거 살짝 놔주세요. 그럼 애가 의젓하게 간다? 그럼 무한 애들 이렇게 봐. 그리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한 칭찬해주는 거죠. 우리가. 오 멋있어. 원더풀 막 있다. 우리가 아는 영어도 하나 다 써보는 거 한번. 애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누가 깨? 하기가 싫어져. 하다 보니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너무 할 게 많아서 엄마가 깨. 그럼 어떻게? 아이 우리 엄마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안 돼. 우리는 약간 독해야 돼.
독해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지키면 애들은 반드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거 정말 비행기에서도 했고요. 여행지에서도 했고요. 어디서도 했어. 자, 여러분 자녀의 책상이죠. 깔끔하다가 답이야. 깔끔. 즉 지저분할 게 없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있죠? 가끔은 책도 공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넘고 5학년 넘으면 방 안에 있는 책은 빼낸다가 답이야. 다른 곳으로 빼낸다가 답이야. 어떤 것만 놔둬요? 교과서, 문제집, 참고서, 사전, 학습에 관련된 것만 놔두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방이 깔끔한 게 좋다. 또 하나, 선생님 저희는 20평 사는데요. 책상을 어디다 놔요? 거실에 놔도 돼. 선생님 애가 둘이에요. 나란히 놀까요? 나란히 놔도 돼. 따로. 그래서 따로 하나씩 놓고 가운데 큰 테이블은 좋아요. 그런데 또 일부 엄마들, 외동 엄마들은 애를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옆에 앉혀놓고 공부가르치는 엄마 있어. 애들이 욕합니다. 각자 아십시오, 각자.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는 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너무 들러붙으면 안 돼. 위치는 뭐가 좋으냐면 자식이 앞에 있죠. 부모가 뒤에 있고 부모가 좀 높게 있는 게 좋아. 등대의 위치가 좋아. 등대의 위치가. 네, 그래서 약간 멀리. 그래서 책상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남자아이들, 설레발 떠는 아들들 공부 한번 하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린다. 막 일단 쿵쿵 거리고 다녀. 막 공부한다 이거야. 그리고 좀 이따 나와. 연필이 없대. 응? 그럼 우리가 막 째려보지 이제 막 게이지 올라가잖아. 좀 이따 또 와. 자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해?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필기구를 딱 만들어놔 그냥. 필기구를 깨끗하게 만들어놔서 절대 그거를 못 나오게. 애들이 안 나올 것 같아. 또 나와. 뭐 물어보는지 알아? 저녁 뭐 먹냐고. 맞아 안 맞아? 사실은 필기구는 습관이야. 옷 정리, 필기구 이런 건 엄마들이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속을 더 이상 섞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자, 공부 어떤 놈이 하느냐? 1번 과제 집착력이란 멋있는 말인데 실제는 안달나는 놈이 잘한다. 안달. 하나 틀리고 우는 애들이 있어. 막 이런 애들. 하나 틀리고 울어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의무감. 아까 얘기했어요. 5살이 돼. 우리 집에서 30분 공부를 안 해. 밥을 얻어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진짜 이거 중요해. 5살, 10살인데 맨날 개기고 밥 얻어먹는 거에 미안해하지 않는 아들, 딸 못 쓴다. 그러면 정말 분리수거라도 시켜. 이거라도 해라. 공부는 의무감이 있어. 의무감. 그래서 사실은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부를 잘하고 성공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피해가거나 두려워하면 성공하기 어려워. 이겨내야 돼. 근데 이겨내는 의무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욕심, 의무감, 자신감, 승부욕, 경쟁심 일어나야 돼. 꼭 이게 성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동기부여 어떻게 하느냐? 필요하면 한다. 필요하면 한다가 답이에요. 자, 우리 동기부여를 유발시키는 방법 같이 읽어봅시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오늘 강의의 전반부 포인트인데, 자, 공부에 양, 질, 시간이 있다. 시간. 자, 5살부터. 선생님 5살 전에는 뭐예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그냥 애랑 같이 뒹굴거리고, 애랑 같이 놀고. 그리고 제발 할 일도 없는데 5세 이전에 애들 기관에 좀 보내지 마세요. 응? 엄마들 힘들더라도 좀 데리고 있어. 그리고 가끔은 문화센터 정도 가는 건 좋은데, 전업주인데 애를 막 3시, 4시까지 난 기관에 보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5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냥 엄마랑 정한 것만 하면 돼. 정한 거. 그것만 하면 돼. 그다음 더 중요한 게 뭐야? 신체 발달.
더 중요한 거 공부에 대한 흥미. 공부가 재밌어야 돼. 엄마 나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이래야지. 근데 애를 갖다가 하면서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애를 갖다가 뭐 에세이를 갖다가 뭐 몇십 페이지 손가락 부러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공부 언제부터 해? 초사부터. 아까 우리 초사 엄마들 많았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초사부터 본격적이야. 이때도 뭘 키워야 돼? 엉덩이 힘을 키워야 돼. 이때부터 초사되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엉덩이에 앉아 있어야 돼. 그 힘을 키워야 된다. 앉아서 공부하는 힘을 키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봤으면 점수가 나와야 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정말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학교 시험은 60점, 70점이다. 문제 있어, 이 아이가. 뭐가 문제 있냐?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능력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빨리 찾아내야 돼. 빨리. 이때 크레딧이 필요해요. 얘가 뭐가 문제가 있나 알아본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만들어낸 진짜 공부 언제부터 하냐? 중3부터 하는 거야. 이때는 뭐해? 초식에 제구합니다. 애들이 이때부터.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앞에서 너무 많이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그래서 중3부터 고3까지는 과제 집착이 가장 중요해. 공부는 양과 질과 시간인데 정작 많은 공부를 언제 하느냐? 중3부터 하는 거다. 초사부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5살 때는 습관을 만들면 된다. 자, 성적 올려봅시다. 성적. 자, 일단은 공부를 방해하는 몬스터가 있으면 먼저 알아야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가 공부하기 싫을 때, 시험 공부하실 때 뭐가 제일 문제니? 물어봤더니 남자애들은 게임, 인터넷, 여자애들은 문자, 채팅, 카톡. 저 카톡 때문에 뭐 안 되더라. 진짜 안 돼.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충전하는 4구짜리 그 전기 멀티캡 있죠? 그걸 꼭 사세요. 그래서 텔레비전 옆에 크게 딱 보이는데 4개를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쓰세요.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식구가 잠자기 전에 거기다 꽂아 놓는다가 답이야. 아빠부터 엄마부터 다 꽂아 놓는다. 답이야. 그래서 잠잘 때 혹은 나 진짜 지금도 공부해야 라고 선언하면 거기다 꽂아 놓는 거. 서로 약속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애들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여러분이 텔레비전 못 보겠다 거실 텔레비전 치웠어.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봐? 스마트폰으로 봐. 눈 더 나빠져. 더 나빠져. 특히 많은데 끝에 보면 딱히 없으면 더 죽겠다. 쟤는 해결이 안 돼. 공부 별론데 딱히 없으면. 저희 여자들 건 없는데 사실은 화장도 많아요. 화장도 엄청 많고요. 또 이성 친구, 교제. 네, 남자애들 중에서 아주 또 섹시한 남자애들 많습니다. 중학생 애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없애야겠지만 이걸 없애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 말고도 실제 질병적으로 애들이 아픈 경우도 있어. 요즘 애들 눈 너무 나쁘잖아. 학교 교실에 가면 80~90%가 다 안경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집중력이 떨어져요. 공부도 다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꼭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돼. 눈 체크도 해주고 또 하나 청력 체크 꼭 해주고. 특히 이어폰. 특히 여러분 아이들 인강 들을 때 이어폰 들으면 안 돼. 수능 시험 볼 때 듣기평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교실 천장에서. 그래서 오픈된 상태에서 하는 거 훈련시키고 특히 이어폰 굉장히 주의 줘야 됩니다. 아이들 막 터져요 완전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마들이 병원에 가서 체크해 준다. 자, 그럼 공부 언제 하느냐?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 돼. 진짜로. 그래야지 할 수 있어. 그게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돼. 남자애들은 이제 주로 물어봅니다. 야, 공부 잘하는 남자와 공부 못하는 남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남자애들 얘기합니다. 공부에 따라서 와이프의 얼굴이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해. 부인의 얼굴이 바뀝니다. 니네 엄마는 어떠니? 우리 아빠는 공부를 못했나 봐요. 중학교 가면 우리가 첫 번째 쇼크로 교과 교실제라를 합니다. 애들 갖다가 이제 수준별 수업이죠. 네. 그래서 보통 2단계, 3단계, 어떤 학교 4단계까지. 근데 그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1단계나 2단계나 차이가 1점도 막 점수 차이 안 나는데 엄마들은 울어.
미쳤어. 내가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 가서 학원비 얼마나 했는데 제가 B반에 들어갔으면 울어, 엄마들. 그리고 되게 상처받아. 상처받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입시는 마라톤이라 그랬잖아. 길게 보자고, 길게. 중학교 교과교 시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방학 때 실력을 올리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자, 맨 마지막. 베이직이 뭐야? 독서죠? 독서. 그 위에가 뭐야? 국어야, 국어. 국어. 즉, 국어 독해 능력이 없으면 아무 과목도 안 돼. 영어만 잘해? 국어는 못해? 영어도 못하게 돼. 국어 안 하고 수학만 해? 수학도 못하게 됩니다. 문제도 못 읽어. 그리고 이과 남자의 특징은 뭐야? 누워서 수학 문제를 풀지. 이렇게 언제까지? 중1까지 가능하다. 중3, 고1 되면 국어 지문을 못 읽어요. 너무 길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5학년, 6학년, 중1 정도에 꼭 국어 인증 같은 국어를 시험용 국어에 대비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 그래서 기본으로 책을 읽고 독해 능력을 키운 다음에 기둥을 보면 어떻게 해? 수학, 영어가 동일하잖아. 높이가. 그렇죠? 과학이 영어보다, 과학이 사회보다 좀 높지. 문과도 과학을 잘해야 된다. 자, 공부 들어갑시다. 공부. 자, 국어. 자, 어떤 과목이냐? 다른 과목을 잘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 기초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영어를 잘하고 고급 한국어를 구사 못하면 인재가 될 수 없어. 인재가 될 수 없어요. 한국어를 굉장히 품위 있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엄마들이 이상한 말 쓰면 안 되죠. 자기소개서 실제로 애들이 주로 쓰는 말이 헐 이런 거 써. 떨어집니다. 그래서 엄마부터 고운말을 쓸 수 있어야 돼. 엄마부터 풀 센텐스를 쓸 수 있어야 돼. 전체적인 문장을 할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수다를 통해서 토론하는 습관을 키워준다. 수학, 문제 중요하지. 수학. 자, 부모는 수학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특히 엄마들 중에서 야야 수학할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사람이니까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런 말이 수학을 못하게 해. 또 하나는 어릴 때 계속 연산만 시키는 엄마들 수학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안 됩니다. 깊게 사고력 수학부터 하는 거고, 또 하나 기초가 중요하다. 초4부터 고3까지 나선형으로 수학은 돼 있어. 저학년의 기초가 약하면 고등학교 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잘해야 된다. 또 하나, 누워서 푸는 애들, 머리 좋다고 누워서 푸는 애들 있죠? 얼마 못 간다. 똑바로 앉아서. 공부는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있고 소파에 누워서 하는 공부도 있어. 다 책상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외우거나 글을 쓰거나 수학 문제 풀 때는 앉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책을 보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교과서 이런 거 볼 때는 누워서 봐도 돼.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으로 대학 간다. 수학으로 대학 간다. 자, 영어는 집집마다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나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수학으로 대학 가고 영어로 밥 먹고 살아. 실제로. 근데 지금 영어는 여러분 반기문 총장님 영어 들으면 어떻게 해? 응? 발음이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게 요즘 추세야. 진짜로. 영어는 미국 말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각 민족과 각 국가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그분의 발음이 우리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가 아니고 그분이 쓰는 유창한 단어, 표현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기문 총장님은 지금도 하루에 50개 단어를 외우신대요. 이동하시면서 꾸준히 노력하신다. 영어는 말하는 영어, 쓰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 수능이 이번에 절대평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각 대학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또 뽑겠지.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영어랑 수학이 있어. 어떤 과목보다 먼저 해야 될까? 영어 먼저 하는 거야. 영어 먼저 하고 수학은 끝까지 가야 돼. 영어는 약간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서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글이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특히 특목고 가고 싶거나 최상위권 아이들은 중3까지 영어 거의 끝내야 돼.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 엄청 중요하다. 사회. 특히 역사가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됐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말에 공부한다가 답이야. 국어, 영어, 수학은 주중에 복습하지만 사회과학은 찾아볼 게 많아.
찾아볼 게 많아서 주말에 특히 부모랑 함께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용어라든가 어려운 말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걸 예습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과학 굉장히 중요하죠. 과학. 예, 과학이 지금 뭐 수학에도 접목이 되고요. 예, 과학은 미래 산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느끼는데 문과라고 과학을 소홀히 한다 안 돼요. 안 돼요. 고1 과정까지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과학은 왜 하느냐면 표, 그래프 이런 데 익숙해야 돼. 특히 문과 애들인데 엄청 약하다. 엄청 약해. 사실 수능에서는 여러분 영어 문제가 과학 지문이 많이 나와. 국어 문제도 과학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학적 상식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릴 적부터 책도 많이 보게 하고 비커도 닦게 하고 이런 거 해봐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자, 내신 성적 올리는 비법. 자,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일단 성적은요, 여러 성적표가 있는데 학기 말 성적표가 가장 중요한 성적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성적표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신 성적 올리는 비법.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해되죠? 자, 학부모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거.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훌륭한 어머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듣고 또 집에 들어가셔서 혹시 자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크게 쳐봐. 네.